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받으며 캘리포니아 중등교육국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찬드라 레비. 그 뒤로 로스앤젤레스 시장 리처드 리오단의 사무실에서 일했고, 행정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또다시 대학교에 다닐 정도로 그녀는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FBI와 함께 경력 쌓기를 희망했던 찬드라는 2000년에 석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도소 인턴 근무를 위해 워싱턴 DC로 이사까지 합니다. 많은 경험을 쌓으며 활동적인 모습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후에 그녀와 친했던 FBI 요원 중 한 명은 그런 그녀가 게리 콘딧을 만나면서 불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게리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찬드라는 친구와 함께 게리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 그와 자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게리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인들은 그녀와 게리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가족들에게 찬드라는 비밀 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하며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가 만나던 비밀 친구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녀는 빠른 시간에 석사 학위 요건을 다 갖추었고 2001년 5월에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졸업 후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갖고 있던 찬드라. 하지만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5월 1일, 그녀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죠. 5월 6일에 홀로 사는 딸이 5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찬드라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은 그날 그녀의 아파트에 방문했습니다.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내부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 그녀의 집에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증거도 없는 상태였기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우선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찬드라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딸이 미국 하원 의원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 의원이 게리라 주장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르는 여성의 실종. 5월 10일에 경찰은 찬드라의 아파트를 정식으로 수색했고 집안에서 그녀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스스로 사라졌을 리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녀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지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그녀의 노트북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한다는 것이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노트북 데이터 복구를 위해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복구된 노트북. 경찰은 찬드라가 5월 1일 오전 11시 34분에 그녀의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록크리크 파크를 검색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가 록크리크 파크였을지 몰랐기에 경찰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 공원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었기에 팀을 나눠 구간을 수색했지만 두 번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센트럴 파크의 대략 2배에 해당하는 넓이에 대부분이 산림 지역이었기에 수색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언론에선 찬드라의 실종이 게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으로 찬드라의 실종이 게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은 없었지만 언론에선 그러한 사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원 의원이 한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그녀가 실종됐다는 사실이었죠. 게리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인터뷰했고 경찰 역시 그가 용의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발표했지만 이러한 가십거리를 언론에서 놓칠 리 만무했습니다. 최연소 시장이라는 타이틀과 2000년까지 선거에서 패배한 적 없었던 게리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 스캔들로 인해 후에 있을 재선에 실패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9월에 찬드라를 죽인 범인에 대해 알고 있다 주장하는 정보원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정보원은 범인이 엘살바도르 출신의 잉그마르 칸디크이며 그가 게리에게 25,000달러를 받고 그녀를 살해했다 주장했습니다. 과거 잉그마르는 루크리크 파크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2번이나 강도질을 했던 인물로 경찰도 그를 주시하기는 했지만 정보원의 주장을 선뜻 믿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었기에
경찰은 결국 잉그마르를 주시 인물로 삼았을 뿐 여전히 찬드라의 실종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찬드라의 실종과 게리의 불륜설로 인해 언론은 뜨거웠지만 9.12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묻혀버렸습니다. 다시 찬드라의 사건이 세간에 재조명이 된 것은 2002년 5월 22일 그녀의 시신이 루크리크 파크에서 발견되면서입니다. 개를 산책시키던 남성에 의해 깊은 숲에서 발견된 찬드라. 처음 경찰은 시신이 찬드라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과 기록을 통해 찬드라임이 밝혀졌고 그녀가 발견된 장소가 과거 공원 수색 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누락된 장소였다는 게 알려집니다. 즉 그녀는 더 빨리 발견될 수 있었던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녀의 몸에는 어떠한 범인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발견된 스포츠 브라와 신발 등이 그녀가 공원에 운동을 하러 왔음을 보여주었죠. 그녀가 발을 헛디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장소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그녀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소행, 즉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 발표했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는 물론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살해됐는지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흘러 2008년 9월 검찰은 강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잉그마르를 찬드라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합니다. 당시 그의 감방에서 찬드라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검찰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잉그마르가 자신들에게 살인을 자백했다는 잉그마르의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했던 겁니다. 찬드라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녀가 발을 헛디디며 숲길로 굴렀고 후에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그가 자백했다는 지인들의 증언. 잉그마르는 자신이 찬드라의 잡지 사진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녀를 본 적도 없다며 지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 반박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 가운데 증인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만으로 결국 잉그마르는 2010년 11월 22일에 7살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습니다. 배심원 중 단 한 명만이 반대했다 합니다. 아마 그가 불법 이민자였던 점도 배심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잉그마르는 6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6년 후인 2016년 7월에 검찰 측 핵심 증인이었던 잉그마르의 지인들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잉그마르의 변호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잉그마르의 살인 혐의는 기각됩니다. 미 법무부는 새롭게 드러난 정보를 토대로 재심을 진행할 증거가 부족하다 밝혔고 검찰은 잉그마르에 대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찬드라의 죽음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그녀의 노트북 데이터를 실수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수색 당시 경찰 무전에 실수가 없었다면, 당시 그녀가 조금 더 빨리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찬드라의 유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